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삼성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 천만 오빠. 깐추리 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또 2교시인데 벌써 1교시 지나서 이제 2교시에 또 이제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1교시에 맞추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또 몸도 안 따라주는데 괜히 무리했다가 생업에 또 차질이 있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뭔가 훈련이 안 되면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뭔가 좀 이렇게 훈련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차분하게 해야죠.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보고 벌써 이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과 사랑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뭐 천만 오빠 뭐 사랑에 빠졌냐고 하는데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삼성에 빠진 거지. 삼성에 빠진 겁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오직 삼성전자만 생각하는 사람,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있고 삼성만 지금 찾고 있어. 이거저 삼성만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좀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해 주셔야 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삼성전자 가지고 참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삼성의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가 않네. 작년 초만 해도 작년이 아니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삼성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떨어져야 할 것 같아. 인기가 더 시들시들 해야지만이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은 좀 그래요.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 이왕이면은 국민 주식이면은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 항상 털립니다. 외인에 털리고 기관에 털리고 그리고 사람 습성상 이게 욕망이 있어. 뭔가 빨리 벌고 싶고 급하게 빨리 큰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장투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 장투를 못 해. 못 버텨.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막 돈을 벌어요. 대부분 수익을 남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딴 게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애플이 이게 의외로 웃기는 기업이야. 벌써 이게 시총이 3조 달러야. 3조 달러. 우리나라의 GDP보다 더 많은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3조 달러. 이게 과연 그게 말이 맞느냐? 저 기업이 기껏 해봐야 뭐 아이폰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어찌 저렇게 시총이 3조 달러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하여튼 웃겨요. 일단은 아이팟이 처음 출시될 때가 2001년인데 이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18억 달러로 장을 마쳐요. 애플 시총은 77억 달러로 삼성이 4분의 1이도 못 미쳤어. 2001년도에. 애플이 318억, 애플이 77억 달러고 삼성이 318억 달러였다는 거죠. 2001년. 근데 여기 1세대 아이폰이 발표된 2007년이야. 2007년. 이때 두 회사의 기업 가치는 역전이 된다. 그래서 이해 말에 이제 시총이 애플이 이제 1,740억 달러로 삼성전자가 873억 달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뒤집어 엎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2007년에 깜짝 놀랐다. 이때 2배가 돼버려. 이후 격차는 계속 벌어져서 올 1월 3일 기준 시총이 애플이 2조 9,130억 달러 됐고 삼성이 이제 3,937억 달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이제 지난 3일까지 시총은 애플이 몇 배 올랐어? 376배나 올랐어. 삼성은 11배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머리 막 진짜 스팀 돕니다. 갑자기. 애플은 몇 배 오른 거야 도대체? 애플이 376배 올랐는데 삼성은 11배밖에 안 올른 거야. 11배. 2001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제 376배, 삼성은 11배. 일단 삼성전자보다도 기업 가치가 8배 이상 큰 애플인데 그 덩치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면은 오히려 자산과 자본은 삼성전자가 더 커.
자산과 자본은 삼성이 월등히 많아요. 매출과 순이익에선 애플이 약간 좀 앞서겠지만은요, 근소한 정도예요. 매출도 뭐 약간 좀 앞서고 순이익도 그렇겠죠. 근데 왜 이 두 기업의 가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니 매출 순이익도 별 차이 없는데 왜 생뚱맞게 이게 시가총액만 이렇게 차이 나는 거냐? 응? 일단 그 재무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자본 규모라는 자본.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은 2,500달러에 달하는데 애플은 650억 달러에 이제 불과합니다. 애플은 650억 달러. 그 비슷한 이익 규모라도 자본이 작으면은 자본 수익률 ROE가 결국은 이제 올라가겠죠. ROE가 높아진다. 그건 주주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 투자 효율이 높다는 거죠. 투자 효율이 높다. 그 지난해 3분기 석 달 ROE만 따져도 애플이 삼성의 4배 이상이야. 4배 이상. 4배 이상이고 애플은 막대한 이익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주주에 환원해. 주주들한테 환원해. 그래서 보니까 자본 규모를 완전 최적화했어. 이런 걸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삼성이 이거 안 했어. 내가 볼 때는. 이 자사주 소각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입에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해. 그 빨리 이재용 부회장 들어와서 해야 돼. 안 하면은 진짜 나중에 진짜 뭐 주주들한테 귀싸대게 맞는단 말이야. 이재용 부회장. 그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한다고. 자꾸 막 없애줘야 돼. 애플처럼.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애플과 삼성의 차이는 좀 발견되는데 애플은 그 iOS라는 그 자체 운영 체제가 있어. OS를 지키면서 생태계 확장을 이뤄와요. 근데 반면에 삼성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이제 중국 등 그런 후발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후에도 애플은 애플워치, 에어팟, 뭐 하여튼 이런 하드웨어 신제품으로 시장을 선도를 해요. 삼성은 하드웨어 자체 높은 완성도에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옆에 좀 뒤지는 것 같아. 응? 그런 거 좀 약간 뒤지는 것 같다.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밀리는 거죠. 그 애플은 독자 OS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음악, 영상, 컨텐츠, 뭐 건강, 약간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진출하고 가장 유망한 분야가 또 뭐냐 봤더니 뭐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제 시장에도 이제 진출도 예상된다. 우리 삼성은 반도체라는 막강한 현금 창출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이런 원자재 성격이 강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아직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스티브 잡스 그 사후에 애플은 그 팀쿡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반면에 삼성은 이건희 회장 그 와병 이후에 이제 각종 지배구조 문제가 막 불거지고 이재용 부회장 또 정상적으로 활동 못하죠. 막 깜빵 갔다 오고 시달리고 있고 이러니 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자꾸 뭐 정치권에서 괴롭히지. 아휴 그러니까 보면은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시총은 한때 3조 달러 넘었고 3조를 넘었지. 어제 그 전문가들은 이제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미래사 가치를 감안하면 30배가 넘는 그 PER도 높지 않다 그럽니다. 야, 퍼가 30배인데도 높지가 않대. 애플이 S&P 500 비중이 이제 7%에 달아요. 보니까 그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간접 투자 자금은 그 ETF 등 패시브 상품으로 유입되는데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그 직접 투자 자금은 콜옵션을 통해 가지고 애플하고 MS,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등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빅테크 주식들이 미국의 증시까지 견인하는 거야 지금. 결국은 뭐냐 빅테크 애들이 이제 나스닥 끌고 가는 거야. S&P도 끌고 가는 거 같고 나스닥을 끌고 가죠. 일단 우리 제조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이 자체 그 제조 기반을 갖지 않는 애플처럼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삼성도 그 PR이 상당 기간 현재 그 15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변수는 있어. 변수가 있다. 뭘 변수가 있냐? M&A를 한번 해야 돼. 제대로 된 M&A. 그래서 바이오 부분은 이제 삼성만의 그 비대칭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역량이 다 발휘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기업 가치는 이미 100조 원을 바라볼 정도인데 삼성이 M&A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과의 경쟁은 물론이고요. 이제 증시의 레벨업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빨리
M&A를 제대로 해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뭔가 삼성전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야. 숙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변화. 이 변화가 없으면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그 매출보다는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 이제 쭉쭉쭉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직 500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500조. 그래서 내가 볼 때 빨리 1000조 이상 가려면은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코스피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뭐 저평가지 뭐 저평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지만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일만 남을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을 응원하겠습니다. 깐돌이 오빠는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한번 가봅시다. 비록 애플이 3조를 할지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사모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